11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아주 많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 오전 상황을 보니까 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기준점이 75잖아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알트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 벌써 작년 기준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노려보셔야 되고 과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아갈지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지금 빠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60% 위에 자리하고 있던 게 어쨌든 지금 58%대로 빠졌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를 보니까 이제 조금 지지라인 깨지게 생겼구나 빵 하고 빠져주면 이제 이게 빵 하고 빠지면 이게 뻥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알트 시즌의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한 11월 말 정도 상황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또 이 마켓 메이커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또 장난질을 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분위기 어떻다 되게 훈훈하다 뭐 이렇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필터링을 해봤는데 이 네이로 아무튼 민코인들 대단해요. 일주일 동안 100% 올랐고 도치코인도 대단했죠. 일주일 동안 93% 올랐어요. 카르다노, 에이다 진짜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주간 80%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지난주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 조금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이 같은 종목도 59% 넘게 반등을 했고 시바이누가 일주일 동안 58%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코인들이 지금 팡팡거리고 있어서 이거 지금 뭐지 싶은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 인젝티브가 52% 수준으로 일주일 반등을 해주면서 알트 시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한 10개 수익률, 주간 수익률을 지금 필터링을 한 건데 흥미롭죠. 이런 에이다 같은 메이저급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민코인들이 또 주도를 하면서 동시에 잘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레이어 1 중에 주목받고 있는 신흥 강자로 평가받는 애들 수이, 인젝티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되게 좀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럴 때 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내 것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테마별로 의미있게 반등세가 나와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반가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왔어. 이제 강세 모멘텀이 예고되고 있는데 알트 시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 그러니까 이 몇 주에 거쳐서 수십 주에 거쳐서 앞으로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 지점은 연말 연시 상황이 될 텐데 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괜히 더 기대감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이런 멘트들은 한 번씩 좀 곱씹어 보시면서 나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약간 파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세부 조정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에이다와 수이,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시장은 지금 V자 형태로 반전하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손실을 회복해주고 있다. 나는 전적으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는 투자 안 한다.
이 전략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면서 공유를 하는데, 첫 번째, 포지션을 잡고 인내심을 가지면 항상 승리한다. 전문 용어로 그런 표현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존버, 존버를 하면 승리한다라는 얘기. 추격 매매를 하지 마. 급락과 급등은 항상 있을 거야. 지금 분위기에 막 불타기 하면서 이 조정 가능성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몰빵하고 올인하고 막 도박하듯이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추격 매매하지 말고 지금 급등, 폭등이 나오면 급락, 폭락이 한번 꼭 나와. 그러니까 그때 접근해. 바이 더 딥 하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면 항상 승리한다라는 거는 이 시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추격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통해서 나만의 전략과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저점에 매수할 수 있고 고점에 매수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상당히 필요한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 정리를, 전략 정리를, 계획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20%에서 30% 정도 알트코인들이 하락할 때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바이 더 딥, 떨어지는 칼을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 무려 30%, 이 정도는 폭등이죠. 이더리움 알트 대장 진짜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 이더리움 한번 달리면 엄청 달린다라는 걸 이번에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이더리움이다. 어느덧 3,200달러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2,400달러였던 게 지금 3,200달러로 폭등한 상황.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나머지 잡코인 수준의 알트들도 퐁당퐁당 의미 있는 예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데이 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주간 캔들이 지금 추세선을 돌파했다.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롱.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딱 비슷했는데 뽕 하고 나아갔을 때, 이때 우리가 참 즐거웠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 있고, 이더리움은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고 돌파를 해내면서 7,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반등을 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뭐 100%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뭐 몇 달 안에 정리가 되겠죠. 기관들이 또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기관 수요에 대한 급증 가능성이 지금 현물 시세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지금 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참 예쁩니다. 진짜 솔라나가 일시적으로 시총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지금 시세는 21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FTX 사태 직접적인 진짜 종목으로 연계되면서 8달러까지 폭락을 했던 솔라나가 그게 2022년 11월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그해 가을 정말 지랄도 풍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8달러, 10달러 아래 있을 때 그게 벌써 지금 2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솔라나다. 그래서 과연 260달러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올타임 하이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의미 있는 조정이 오기 전에 한번 올타임 하이 만들어내고 조정받는 상황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캡틴 파이빅 솔라나 3데이 차트입니다.
솔라나가 긴 통합 이후에 상승 삼각형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 중기 목표는 400달러. 중기 목표, 중기. 이게 지금 뭐 오늘 사면 내일 오를 거 기대하고 들어가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경험과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진짜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개미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은 큰 코를 다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강세장일수록 강세장의 분위기가 짙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중기 목표라는 거. 알리, 도치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도치코인도 상당한 어떤 이 임팩에 대한 포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도치코인이 곧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과거 패턴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3.95달러에서 23.26달러까지 형성할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전폭적이어서 다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차트를 통해선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뭐 한 2, 3달러대 정도 도치코인이 이번 사이클에도 자리를 해주면 너무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일단 민코인 대장인데다가 일론 머스크와 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야 진짜 2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생각이고 그냥 생각이죠.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도치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트 분석 자체는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XRP도 지금 일주일 동안 17% 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와 XRP 와 했거든요. 저는 많이 올랐네 그새,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XRP가 꾸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급들이 지금 다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XRP는 소송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어서 주간 상승률이 이렇게 스멀스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SEC 위원장은 분명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채워질 거예요. 그 가능성을 굳이 숫자로 따지면 100% 수준이 아닐까 싶고, 암호화폐 정책,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플, 바이낸스, 이 코인베이스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SEC가 제기한 우악스러운 그런 소송 자체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자체 취하가 될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방식까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가 의미 있게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XRP도 시세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패치 주간 차트인데, 패치가 한번 요때 반등 기대감이 커졌었죠. 요때 이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살짝 지금 저항선 돌파하고 저항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지금 선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변신 합체를 한 뒤에 지금 시세가 제대로 요때 한번 살짝 이렇게 팡하고 나와주긴 했는데 좀 아쉬웠죠. 뚫어내질 못해서. 그래서 지금 뚫어내고 지지까지 받으면 좀 의미 있게 한 4달러 부근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연초에 봤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지금 차트적으로는 안겨주고 있습니다. 플로키 얘기가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플로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일간 차트가 되게 예쁘고 이미 반등 지금 나와줬고, 플로키 홀더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기분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플로키 데일리 차트인데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코인들이 지금 팔랑팔랑 거립니다. 그래서 민코인들이 팔랑팔랑 거린다라는 거는 민코인 자체가 팔랑팔랑 거린다라는 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 지금 돈이 팔랑팔랑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알트 전체 시총을 굉장히 급격하게 키우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타도 엄청 빠졌죠.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진짜 요때 와 했던, 진짜 너무 그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세타도 많이 눌렸다가 이번에 지금 저항선을 뚫어냈어요. 그래서 세타 같은 경우에도 AI 테마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AI 종목들이 지금 약간 죽쓰고 있잖아요. 죽쓰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활황 상황을 보면 AI 테마가 좀 힘이 받을 때 그때 뭐 앞서 짚어봤던 패치나 이런 세타 같은 종목들, 특히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 퓨엘, 이 토큰 두 개가 듀얼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토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따라 움직이는 또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젝티브입니다. 지금 수이와 더불어서 레이어 1으로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신흥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젝티브도 진짜 인젝티브도 엄청 빠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50% 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인젝티브도 상당히 힘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 올해 3월의 고점이 52달러 수준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괜히 또 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온도입니다. 요즘에 온도 관심 있는 분들이 급격히 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엔 잘 몰랐던 분들이 이 블랙록 연관 종목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좋은데 저는 온도가 약간 좀 대응하기 까다로운 종목으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 굉장히 블랙록 연관 종목으로서 관심이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약간 대응하기 까다롭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조금 더 뜨거워져야겠죠. 또 뜨거워져야 되는데 일단 데일리 차트에서 흐름은 좋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연시 거치면서 온도 같은 경우에도 잘 가줬죠. 한 1.4달러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저항 맞고 떨어져 왔는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알트 시즌 양상이 짙어진다라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온도 홀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프로페서 에스트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관점에서 이게 보석 같은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이렇게까지 갈 것 같아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그냥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 사람처럼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레이어 1, 2 중에 인젝티브와 아비트럼, 옵티미즘, 세이, 매틱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번 사이클의 잼, 이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테마별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분석가들이 이렇게 반등할 것 같아 이런 거 보고 대응하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세장 국면이 짙어지면 지금보다 더 짙어질수록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뚫어낸 이상 우리는 슬슬 전략적인 스탠스를 이제 거의 마무리, 고정 시켜야 될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막 포모 심리에 막 누가 이거 오른다더라, 저거 뭐 좋다더라, 막 이런 거만 듣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시장이에요. 지금 한 일주일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계속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약간 취해 있을 때, 이런 막 기분 좋음에 취해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막 40% 폭락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양반 개인의 기준으로는 레이어 1, 2에선 이렇게 있고 AITMA에서 패치, 뭐 렌더 이런 종목들 넣어놨고 패치 20달러? 와 소리 나오는 가격이죠. 인젝티브 500달러? 와 소리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이 사람 개인의 주장인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50달러가 될지 500달러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의 어떤 목표가 설정돼 있다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목표 설정 되게 중요한 것 같고 RWA에 온도를 넣어놨네. 네, 온도 들어가 있는 건 또 반가운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온도가 15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게임 관련 종목들 게임파이 그리고 민코인
민코인 중에 이제 플로키 등등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사람이 뭘 담았고 목표 가격을 얼마에 설정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의 테마별로 내가 리서치를 하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나만의 목표 수치가 있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도 안 하고 있다가 폭락 오면 또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목표 가격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젝티브가 $30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나는 얼마 구간까지 뭐 20%씩 매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하시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파인 튜닝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면 좋을 시기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머스타씨, 알트코인이 수년 동안의 통합에서 벗어났다. 2016년과 2020년처럼 지금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다. 쇼를 즐기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라.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뭐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 예,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뭐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홍시 떨어지는 거 기대하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이슈 정리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고, 나의 어떤 기술적인 차트 분석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많은 뭐 10명 안팎의 여러 분석가들 차트도 같이 보고 그걸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도 해보고 그거는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스타시 아저씨가 말을 잘했어.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다? 요행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도박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벼락 부자를 꿈꾸게 되고, 벼락 부자를 꿈꿀 때 벼락 거지 가능성도 커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트코인들 지금 막 펌핑한다고 아무거나 막 대충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 벼락 거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사실 이 차트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흥분하는 경우가 포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벌써 흥분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런 상황들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서 멘탈 잘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